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테마와 관세 그리고 낙폭과대 투심 유입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오늘도 시장은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탄력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키워드 어떤 걸까요? 네, 뭐 첫 번째는 관세 협상의 우위, 조선방산원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조방원이라고 한다면 한때 주도주였는데 다시금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또 한 번 신고가인데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 관심을 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그 큰 랠리가 나왔고 저의 기대 목표 수익률이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뭐 원전 정도의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저희 코너 이름과 같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열흘 안에 관세 협상을 해야 된다는 아까 캐스터님의 보고도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관세 무풍지대의 섹터들이 랠리를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오늘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동의를 좀 해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대표적인 종목만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입니다. 우선 그 조선방산원전이 우리 관세 무풍지대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이익 모멘텀도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투심을 자극해주는 요소가 있느냐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모멘텀보다는. 오늘 하나오션을 그 모 증권사에서 11만 2천 원 목표가 냈어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8에서 9% 정도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7.93인데요. 뭐 작년까지는 형편없었던 영업이익률이고요. 지금 2027년까지 추정을 보게 되면 10배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난다는 거예요. 10% 정도. 그러면 주당 EPS로 계산을 했을 때 3,900원 잡으면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프리미엄을 30배 정도 줬다는 거거든요. 조선업황에 아무리 좋아도 조선업종에 그 프리미엄을 30배 줬고요. 네. PBR을 5배 준다.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업종의 주식으로서의 주도력이냐 아니면 산업으로서의 정말 주도력이 있는 것이냐는 좀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주도력도 있다고 보는데 업종, 주식가치로의 업종의 주도력이 100이라고 본다면 저는 산업으로는 7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밸류를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 의견을 좀 표방해 보고요. 여전히 속도적인 측면은 조방원이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도 뭐 7%씩 올라가는 그런 주가의 섹터를 매매로 공략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뭐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파트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좀 오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뉴스가 좀 이 조방원 섹터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뭐 조방원 카드를 트럼프 관세 협상하면서 활용하겠다. 그렇죠. 뭐 이유가 없어요. 활용하겠다니까 그냥 주가가 이렇게 탁 오르는 모습이고 단지 그 보유자 영역분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자 대표 종목인 에너빌리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들었는데 뭐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5만 4천 원인데요. 지금 뭐 이 갭상승 갔던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전 또한 지금 글로벌 니즈는 확인했고요. 협상 카드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평입니다. 결국은 저는 향후에 이 기대감에 따른 그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실례를 들어보고 싶은 게 엔비디아 항상 여러분들 실적 잘 나오죠. 그런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대만큼 아니네. 이런 평가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때마다 좀 반론을 제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방산원전도 정말 기대치가 높은 초실적을 써내지 않는다면 시장의 평가가 좀 동일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벌써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6월이기 때문에 6월, 7월에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이익 증가에 따른 평가가
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혹시 네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도한 평가다라는 조언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뭐 있겠죠. 이익 모멘텀이 아무래도 예상치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증권사들도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YOY 기준으로라든지 선박 발주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팩트로 줄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특수 상황이 좀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지죠. 미국 시장에 이 관세 협상에 우리가 아무래도 YOY가 감소하는 발주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올라갔거든요. 4%다. 그런 부분은 특수 상향에 방영됐다고 조선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 조방원 섹터 안에서는 이제 과도한 밸류로 후발주자 찾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 시청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들도 뭐 동성하이텍 뭐 등등 현대임스 하나엔진 하나 보시죠. 뭐 다 갔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도통 안 옵니다. 네. 꼭 기다리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도 미국의 대통령께서 자고 일어나서 마음 바뀌면 더 내려가기 때문에 꼭 기다리셔라. 단지 원전 쪽은 좀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오늘 일단 우진하고요. 우진 엔텍, 우진 일진 파워 다 좋은데요. 우진 엔텍으로 보겠습니다. 두 종목만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후발주자 쪽에서 퍼포먼스는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격 조정 시에 조방원에서 순서를 굳이 좀 정한다면 방사는 잘 모르겠고요. 네. 조선과 원전은 좀 기회 쪽이 있지 않겠느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참 사랑하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어느 쪽일까요? 네, 김민준의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네. 적어봤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어제도 참 좋았고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6만 전자 안착, 하이닉스도 24만 닉스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내려오면서도 오늘 반도체를 하루 종일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시간 12시 40분 네. 8분부로 벌써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동력도 양옵션 만기일이 무색합니다. 좀 내만의 날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옵션 만기일이 진짜 무서웠는데 네. 지금은 뭐 소리 소문 없고요. 전일 반도체가 뭐 불을 뿜었습니다. 늘 코스닥 150의 반도체 스몰캡 종목들, 삼성전자의 6만 전자, SK하이닉스의 24만 원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상징적인 기술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새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59,850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번 주에 뭐 6만 원은 찍었고 네. 내일이죠, 여러분. 종가 마감 6만 전자 위로 좀 안착될 것인지. 이제 업사이드를 뭐 각기 좀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5% 보시는 분들 6만 3천 원이다. 뭐 6만 5천 원이다. 각기 다른데 저는 그 6만 5천 원 넘어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선방산 원전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거고요. 조선방산 원전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도력을 형성하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삼성전자 쪽을 찍어 누를 공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경우의 수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맥시멈 6만 5천 원으로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전일 그 상승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오늘 일단 강한 종목들은 HPSP를 필두로 TLB 이쪽은 오늘도 강합니다. 지금 TSMC 대만 쪽에서 실적 뭐 무시무시하게 나왔고요. 그쵸. 네, 정말로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에이징랜드 HPSP가 오늘 뭐 역시나 TSMC 결이기 때문에 특히 HPSP 쪽이 오늘 5%대 강세를 가고 있고요. 변곡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게 어제 좀 약했던 쪽인데 동진세미캠입니다. 전공정 파트의 소재 파트들도 1.6%대 반등세가 좀 이어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또 소리 소문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TLB입니다. 네. TLB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모양새가 잘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뭐 7.8%대 쉬지 않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쪽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반등 여력이나 상승세 지속 여부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조방원이 좀 가격 조정을 받는 게 이 성장주 섹터에 특히 반도체에는 더 좋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조방원이 좀 가면 이쪽이 힘을 못 썼거든요. 근데 그런 기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관심 쪽 반등 여력이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변동사항은 없고요.
SK 하이닉스 향을 공략하실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직접 공략해라. 삼성전자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난도가 높습니다. 삼성전자향의 밸류체인을 찾아라는데 여전히 관심은 HBM 그리고 선단공정.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가 모두 코스닥 수급 20위권 내에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또 슬슬 이제 5일선 키 맞추기가 끝나가는 쪽 같은데 이쪽 선단공정 그리고 CXL 어제 이제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같은 경우는 AD 테크놀로지가 좋았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공정 쪽에 한 종목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미콘인데요. 뭐 올해 이제 세미콘 코리아 갔다 와서 말씀드렸는데 35,000원에 있던 가격이 어느덧 7만 원에 왔습니다. 7자가 8자로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뭐 저의 그 목표가를 믿지는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됐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계속 반도체를 강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더 보자면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만 못합니다. 신통방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은 무난하게 갈 겁니다. 좀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라인이 좀 막차이지 않겠느냐. 나는 아직도 TC본도의 위력에 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한미반도체 쪽도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고요. 반도체의 상승 랠리는 이제 시작이고 진행형이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반도체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2차 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9일쯤에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다소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인데 고개를 들어라.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고개를 들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이 6%대 좀 가고 있고요. 양극 집단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LNF도 뭐 골드만에서 저격 두들겨 맞았지만 3.6%대. 네. 오늘 에코프로 BM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양극재가 안 좋다는 거 다 알겠고요. 이제는 그 뭐 편을 들어드리는 건 아니고 2차 전지 쪽에 그만큼의 노이즈는 객관적으로 선반영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제 저희들도 LFP라든지 신규 기술력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야기한 이런 캐파 증설들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 성상에 설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약재 노이즈는 반영됐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비쌉니다. 2차 전지 비싸죠. 당연히 적자인데 왜 안 비싸겠습니까? 단지 계류율 키 맞추기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그 외인 매수안에 여러분들 오늘 기준으로 20위권 내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 LG 엔솔 모두 다 등장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닥 쪽도 강하게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본격적인 상승 랠리 있겠습니까? 놉니다. 그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변곡점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예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 신규 매수를 해서 네. 변곡점까지가 어디인가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하셔야죠.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로만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당히 낮추던데요.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만 5천 원 정도를 변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중심에 2차 전지는 전고체하고 LFP 그리고 전기차의 선별화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처럼 뭐 수직 개어라 이렇게 주가 못 갑니다.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 관심 쪽인데 양극재 따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전기차 쪽에 좀 관심 네. 있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그린텍. 주가들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왜 들고 왔는지는 기술적 모습 살펴보면 금방 답은 나올 겁니다. 전고체 쪽은 여전히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CIS. 그 다음에 LFP 쪽은 좀 다릅니다. 탑 머트리얼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변곡점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변곡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종목들마다 어떻게 차트를 보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잖아요. 한번 홍보해 주시죠. 네, 16치고요. 뭐 일요일마다 사실은 1년 넘게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평일에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제목은 김샘의 점상이고요. 주식은 실전입니다. 네. 주식은 실전이고 불장이 시작됐다고 보고 이 불장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불장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증권통 말고요.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에서 16시에
오랜만에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도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이고 이제는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4시에 준비되어 있는 김쌤의 점상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 검색하시고 오후 4시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